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강성 당원들은요, 이 언론중재법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던 민주당 의원들을 이른바 언론 십적으로 분류하고요. 문자 폭탄을 퍼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중론을 제기했던 대선 주자 박용진 의원도 피해갈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박 의원의 입장 들어보시죠. 저도 이제 문자가 이상하게 많이 온다 해서 예. 보니까 언론에 예. 그렇게 문자를 보낼 대상으로 예. 했다고 보도는 이렇게 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문자 폭탄이. 예, 아니 저 흔히 있는 일이니까. 예. 괜찮습니다. 자신의 소신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고 감내해야 될 일이죠. 양 이사장님, 예. 조금 전에 이 다른 건 몰라도 여론의 네. 추이를 지금 여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글쎄요, 이런 언론 십적으로 명명하고 이 여당 의원들끼리도 저렇게 강성 당원들한테 공격을 받는다. 네. 이게 여론에는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론에는 강성당원들의 문자 폭탄 자체가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겠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우회하거나 후퇴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첫 번째, 송영길 당대표의 첫 번째 법률 심의와 관련된 시험대입니다. 그리고 네. 송영길 대표가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제가 20년 전에 언론노조 정책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아주 갑론을박을 언론노조 내에서도 벌였던 사안입니다. 20년 동안 끌고 왔던 논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우세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짜뉴스와 그다음에 고의, 그다음에 태만으로 인한 중과실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언론이 조작되거나 왜곡되면 이 부분에 대한 피해는 반드시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지자들이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회나 연기는 가능하지 않을 거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오늘 5시에 뭔가 결정이 나도 결정이 날 거다. 그리고 실제 10명 정도의 이 부정적인 입장이나 신중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172명 중에 10명입니다. 그리고 그 10명에 대한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저 또한 소신이나 그다음에 주장에 있어서 나머지 162명의 고민들도 수렴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여권 대선 경선 주자죠. 이재명 지사는요, 자신의 SNS에 지난주에 이 언론법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라면서 찬성 입장을 명백하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언론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체제를 위협한다. 이런 말을 함께 덧붙였습니다. 자, 이 발언의 근거, 내용은 뭔가요? 사실 언론 권력이란 말을 저희가 흔히 쓰지 않습니까? 네. 언론이 본인들의 편향성에 기초해서 굉장히 사실관계를 프레임에 맞춰서 전달하게 되면 이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든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는 상당히 저해가 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그런 맥락을 아주 상세히 담지는 않았지만 그 언론의 기능과 권력 그리고 그 중요성에 기반해 봤을 때 이 언론중재법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오보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를 물리겠다는 취지의 법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허위 조작, 그러니까 굉장히 악의성과 고의성에 기반해서 오보를 사실상 자진해서 기사화했을 때를 규율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사라면 특히 언론의 공공성과 공적 기능을 생각해 봤을 때 민주주의 체제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부분으로까지도 연결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